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11월 셋째 주간을 갑니다. 11월도 이제 2주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굵직굵직한 11월의 이벤트들은 꽤 많이 지나갔고요. 이제 미국의 이제 소비 시즌,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또 뭐 미국 사이버 먼데이 소비 시즌이 옵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게 꽤 형성될 텐데 최근에는 워낙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큰 뉴스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소비주들도 탄력을 받지는 못하는 모양새인데요. 중국 소비주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움직이니까 힘을 좀 줬으면 하는 바람들입니다. 코스피는 지난주에 이제 2100선 장중에 한번 터치를 했다가 2091로 끝났고요. 미국 증시는 다우가 0.5% 정도 올랐죠. 나스닥은 조금 약세권에 있어서 역시 미국은 기술주들의 흐름이 여전히 좀 약한 흐름들입니다. 이번 달은 이제 마지막에 있을 G20 정상회의에서의 어떤 선물들 이런 걸 좀 기다리면서 또 이번 주 다음 주를 보내게 될 텐데요. 이번 한 주는 어떤 걸 보면서 대응해야 될지 이야기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첫 코너 늘 시장의 중심을 잡는 코너입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11월 들어서 10월에 워낙 충격이 컸기 때문에 11월에 조금 회복이 돼 있는 상황들이 있지만 기대에는 아직은 좀 못 미치고 이번 주는 뭘 봐야 됩니까? 먼저 주말 뉴스 좀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은 종목 포커스로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 먼저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시장 가장 짓눌렀었던 뉴스 하나 꼽아보라고 한다면 미중 무역 미중 무역 전쟁 얘기할 거예요. 근데 중간 선거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많이 톤 다운 된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나왔던 부분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일단 이 추가적인 대중 관세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이번에 미국한테 제출한 중국의 타협안, 양보안은 트럼프의 성에는 차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 방송에서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그분 성 채우기가 이게 여간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G20 회담에서 이 전격 타결 이런 식의 기대는 사실 시장 아무도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눌렸었던 분위기가 그래도 풀리기 시작한다. 이거는 시장 반등의 재료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주말에 나왔던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라고 제가 이제 판단된 거는 얼마 전에 이제 10월 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중립금리가 멀리 있을 수 있다라는 발언으로 시장 충격이 한번 크게 왔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이제 연준 부의장이 얘기합니다.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중립금리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달러가가 좀 밀렸고요. 우리 NDF가 거의 7원 가까이 밀려서 지금 1121원 종가 찍었으니까 환부담도 상당 부분 떨고 놓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 약세가 덜해지게 되면 외국인들 수급 개선 정도가 강해질 거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반등시가 끌고 가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것들 다 등에 업고 지난 금요일 날 강했던 시장 한번 찾아보니까 브라질, 멕시코 이런 신흥국들 증시가 강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도 그냥 분위기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다소 좀 기대가 많고 출발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야간 선물도 한 0.6%대 0.7%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 안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선별적으로 고르는 종목들 시세들이 참 좋죠. 그래서 종목 얘기를 조금 더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한진칼 얘기도 했고 대한항공도 이번에 유가 하락에 최선호주 뭐가 되겠습니까? 물러서 날아가는 것도 아닌데 그 부분으로 대한항공 얘기도 했고 말씀하시고 굉장히 탄력이 많이 올랐어요. 왔죠. 많이 올라왔죠. 근데
예전에 빠진 거에 비하면 뭐 아직까지도 업사이드는 뭐 충분히 여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진칼 얘기서부터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한진칼, 뭐 대한항공, 뭐 진에어, 뭐 이런 쪽들 여기 주가 왜 이렇게 안 갈까요? 라고 물어보면 다 한 목소리로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오너 리스크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김승윤 회장님 때문에 뭐 한화가 뭐 눌려 있다, 뭐 이런 표현들 했을 때처럼 지금은 온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야, 한진 저런 갑질 퍼레이드는 문제가 좀 있다라는 쪽으로 뭐 공감대들이 많이 모여 있죠. 그걸 이제 그레이스홀딩스가 잘 공략을 한 것 같습니다. 9%의 지분을 매입하긴 했지만 뭐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게 9%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오너 일가에서 이 우호지분까지 합치면 한진칼의 한 30% 정도 되는데 그래도 그레이스홀딩스가 들고 있는 9%에 국민연금이 뭐 한 8%, 뭐 한투 운용에서도 뭐 한 3, 4%, 뭐 그거 말고도 뭐 다른 데서도 이렇게 들고 있고 워낙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큰 종목이니까요. 네, 외국인들도 꽤 그렇죠. 있고.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뭐 위임 대결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 과거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할 때 분위기와는 많이 다를 겁니다. 그땐 엘리엇이 공격을 해서 삼성이 뭘로 승부를 봤어요? 애국심에 호소하면서 승부를 봤잖아요. 지금 이 그레이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토종이거든요. 그럼 이걸 애국심에 또 호소할 수도 없어요. 호소할 건덕지도 별로 없죠. 왜냐하면 국민들의 공감대가 한진 저거 문제 좀 있네라고 보는 시각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9%가 9%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만약에 이 표대결 쪽으로 흘러간다, 위임 얘기 나오면 사실상 주가는 더 오를 수 있는 힘을 안고 있는 상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분위기까지 가게 되면은 지금 한진칼에 눌려 있는 공매도들 비중이 좀 되거든요.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공매가 18만 주 더 나왔는데 그날 하루 거래가 780만 주 터졌으니까 뭐 금요일 날 거래 비중, 공매도 비중으로 따지면 대략 2%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쌓여 있는 공매도들도 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네. 커버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은 이 그레이스홀딩스 이제 강성부 회장 쪽에서 뭐 공략 포인트를 잘 잡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너는 피곤하지만 투자자들은 해피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판 엘리엇, 이 그레이스홀딩스 KCGI죠. 여기서 그러면 뭘 공략하겠느냐? 한진칼은 이미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고, 그러면 한진칼 이 기업 가치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또 대한항공이고, 그러면 이제까지 대한항공 눌려 있었던 것도 사실상 오너 리스크를 가장 많이 반영한 종목 중에 하나는 또 대한항공이었을 거고, 그래서 한진칼도 한진칼입니다만 대한항공 보자는 거죠. 과거 우리 투자하면서 이런 경험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야, 뭐뭐 한다 카더라 라고 해서 그 종목 하니까 그때가 고점. 그러고 나서 이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한진칼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은 50만 주 가까이 나갔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기관들은 이미 좀 떨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 수급은 대한항공 수급입니다. 워낙 이번에 3분기 실적도 좋았었고, 대한항공 3분기 실적은 참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커요. 유가가 급등하는 구간에서의 호실적이었고, 원화 약세가 높았던 구간에서의 호실적이기 때문에 대한항공 3분기 실적은 여러모로 서프라이즈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고 나서 수급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한진칼도 한진칼이지만 뭐 향후 표대결, 뭐 위임,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더 오를 수 있는 한진칼이지만 대한항공도 같이 곁들여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부분이고요. 좀 전에 제가 코멘트 드릴 때 오너는 피곤할지 몰라도 투자자들은 좀 해피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제가 최근에 이제 삼성물산 얘기도 했죠. 삼성바이오가 이제 공은 거래소로 넘어갔는데 만약에 이쪽에서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뭐 해당됩니다. 뭐 검토하겠습니다. 뭐 이런 쪽으로 나가면은 사실 불확실성은 남겠지만 거래소가 혼자 독박 쓸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또 거래소까지 넘어오고 난 다음에는 투자자 보호가 또 상당 부분에 큰 롤이 주어졌음을 인지하면 그럴 가능성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삼성물산 감리까지 가자 이건 너무 이제 좀 과한 시장에서의 예상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제까지 이 삼성바이오 사태 터지면서 제일 눌려 있었던 주식 중에 하나가 삼성물산이었을 텐데 이재용 뭐 부회장은 피곤할지 몰라도 투자자들은 지금 기회를 한번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코멘트 드리고 나서 금요일도 뭐 마이너스가 아니었죠. 그래서 그쪽 얘기도 했었고요. 오늘은 다른 얘기 한번 해보죠. 그러면 자꾸 이렇게 오너들 피곤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한 그룹이 있을 겁니다. 다들 감 잡으셨을 텐데요. 현대차 그룹입니다. 현대차 그룹을 이 투자 시계를 조금 뒤로 돌려보면 지난 4월이었죠. 갑자기 엘리엇이 니네 지분이 있다라고 발표하고 나서 똑바로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대차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지배구조 개편안 발표를 했죠. 보기 좋게 엘리엇이 난 반대했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모비스에 들어있는 알짜 사업, AS 사업부를 왜 글로비스에 합치냐? 이거 니네 많이 들고 있는 글로비스 기업 가치에 그것 때문에 이거 하는 거 아니냐? 그러고 나서 뭐 여론몰이를 했고 표대결 들어가기도 전에 현대차가 꼬리를 내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는 시점에 다가와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부분들 한번 보죠. 지난 9월 달에 이 주주 제안 나왔었던 부분이에요. 9월 달에 엘리엇이 얘기했을 때는 그래 그러면 주가가 이미 좀 이때도 상태가 많이 안 좋았죠. 현대차 주가가. 손실 나 있는 상태입니다. 엘리엇도. 그래 그러면 모비스 AS 사업부를 쪼개긴 쪼개되 글로비스 말고 현대차에 합쳐라. 왜 그랬을까요? 엘리엇은 현대차 들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현대차에 합쳐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뭐 생각해 볼게라고 시장 반응이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그쪽에 관련된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죠. 그러면서 주가는 이제 부진한 실적을 등에 업고 계속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 11월 달에 이 제안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이제 그쪽으로 훈수를 못 두죠, 더 이상.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예요? 너네 그거 들고 있는 이 돈들, 현금성 자산들, 뭐 잉여 현금 흐름의 재원들 이런 거 배당해라. 예. 뭐 지배구조 이렇게 개편해라 저렇게 개편해라도 안 먹혔는데 이거 배당해라가 먹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얘기 가지고는 별다른 매력도를 아마 못 느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이제 캐치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요즘 현대차 주가보다는 현대글로비스 주가가 훨씬 좋습니다. 이 얘기는 조만간 이 투자자들한테 다른 제안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너 일가에서는 계속 옆에서 찔러대니까 굉장히 피곤하겠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이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이런 쪽으로 또 선별적인 요즘 뭐 리바운드 분위기에서 종목들 이 컨셉을 잡는다라고 하면 이것도 또 하나의 긍정적 포인트가 되겠다. 어차피 시장은 반등론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종목들 오늘은 오너는 피곤할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배구조 관련된 얘기를 했네요. 주식과 투자가 참 어렵지만 이런 게 매력입니다. 지난번에 대한항공 사태가 났을 때 온 국민의 이제 지탄을 받았고 주가는 엄청 떨어졌고 그때 이제 이 정도면 그래도 본질 가치에 비해서 괜찮은 거 아닌가 사셨던 분들도 조금 더 고생했는데 네. 이후에 이제 뭐 유가가 하락한다든지요 또 이런 지금 그레이스 홀딩스인가 얘기가 나오면서 예상하지 않았던 게 나오면서 주가가 또 순식간에 오르잖아요. 예전에 네. 제가 방송에서 소개할 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조양호 회장님이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라는 그러니까요. 코멘트를 예.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요즘에 이제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뭐 시장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기업 가치든 본질에서 멀어진 것이든 업황이든 이제 확실한 본인의 믿음이 있으면 네, 시간이 그걸 이제 보상해 준다는 걸 또 알려줍니다. 이번 케이스에서도요. 예. 자, 노릴 만한 공략 종목 계속 얘기해 준다 그랬는데 이제 중국 소비주를 좀 다시 좀 봐야 될 그런 상황인데요. 그쪽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세요? 일단 중국이 예전에 가졌던 인식은 많이 흐려진 게 사실 예전에 전 세계 공장으로 따지면 뭐 중국 얘기를 많이 했고 전 세계 소비의 대명사는 뭐 미국이었고 그렇습니다만 뭐 아직도 중국이 이제 생산 부분에서 워낙 뭐 압도적인 이 위치에 있긴 합니다만 소비를 무시할 수 없죠. 아마 중국에서 부자로 따지면 우리나라 국민보다 훨씬 많을 텐데요. 그래서 전 세계 럭셔리 브랜드 메이커들이 가장 신경 써서 지출하는 시장이 중국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쪽 중국 소비주들 제끼고 볼 수는 없죠. 오늘은 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뉴스 하나 제가 캡처를 떠왔는데 한번 보시죠. 지난 14일에 나왔던 뉴스예요. 그러니까 그날 갑자기 중국 이 최대 온라인 여행 사이트죠. 시트립에 네. 대한민국 이 단체 관광 상품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게 네. 올라오자마자 뉴스도 나왔어요. 우리 올라왔다고. 언론들 네. 쪽에서 막 이제 밀고 그러게요. 들었거든요. 이거 온라인 풀렸다. 이게 3불에 하나 들어가 있었던 온라인 이 여행 금지가 풀렸다 네.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시트립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내렸어요. 또. 좀 있다 보니까 내렸대요. 네, 몇 시간 만에 내렸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거 우리 입장에서는 꽤나 많이 불쾌하죠. 많이 불쾌하죠. 근데 그 다음 날 시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제히 이 뭐 면세, 네, 뭐 화장품, 화장품, 네. 카지노 다 급등을 타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게 목요일 증시였거든요. 그러면 그건 왜 그런 거냐? 라는 걸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는 겁니다. 원래 온라인이 막혀 있었어요. 전 세계 안 돼요. 크루즈 안 돼요. 롯데 안 돼요. 온라인 안 돼요. 이게 이제 3불이었는데 그쪽에 이제 하나를 풀어준 거죠. 최대 온라인 이 여행 판매 사이트 시트립에 올랐다는 얘기는 일단 규제는 풀린 것 같다. 그리고 시트립은 아직 뭐 다른 명확한 얘기를 주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는 올라온 겁니다. 대한민국 단체 관광객 상품들이.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확 올라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시트립이 확실한 얘기를 안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상품이 다시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는 뭐 지금 사실 중국인 인바운드 데이터들이 단체 관광객 빼면 사실 회복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을 아마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에이펙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뭐 북한 얘기, 김정은 얘기 이런 거 다 빼고 우리 대한민국 대 중국 관련된 얘기만 소개를 해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중 이 관계가 개선이 되고 있다. 근데 좀 더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거 뭔 얘기인지 알잖아요. 여행 막지 마. 뭐 왜 판호는 왜 안 내주는 거야? 뭐 이런 많은 얘기들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물론 온도 차는 좀 있습니다. 시진핑이 대답한 거는 지금 점진적으로 이행 중이다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보채지 말고 좀만 기다려봐라는 이 코멘트 쪽으로 들리는데요. 일단 뭐 시원한 답변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뭐 뜨거운 시세 이거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후퇴하는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막혀있던 그림에서 풀리는 그림 쪽으로 우리가 무역전쟁 한창일 때도 더 이상 나빠질 건 없지 않느냐라고 반대 방향을 읽었었던 것처럼 여기도 그럴 필요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면세 얘기 나올 거고 면세점 가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화장품 얘기 나올 거고 소위 화장품은 아모레퍼시픽이 아주 멱살 잡고 끌고 내려간 대표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뭐 박살나 있는 상황인데요. 예전에 화장품이 많이 비쌌죠.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많이 비쌌죠. 그래서 단기적인 밸류 부담들을 많이 떨궈낸 상황이고요. 사실 면세 데이터 아니더라도 중국 이제 온라인 소비가 이제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얘들 위안화 약세 구간 갔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 수입품 가격들이 비싸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압박을 주고 있었던 상황일 텐데 요즘 뭐 미중 무역 전쟁 분위기 읽어보면 추가적인 위안화 약세 얘기보다는 이제 칠리안 공포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 쪽으로 많이 읽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포인트로 잡아볼 만할 것 같고요. 카지노는 제가 뭐 과거 방송에도 파라다이스 찝어드렸는데 그때 최저점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주가를 좀 돌려놨죠. 지금 중국인 인바운드 한번 보게 되면 올해보다는 분명히 날 겁니다. 내년이 뭐 별 이변이 다른 사고가 또 터지지 않는 이상 아마 올해보다는 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중국인 VIP 드로백, 그러니까 게임하려고 돈 주고 칩 산 거, 예. 이게 제일 낮을 때가 언제냐? 올해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주가라는 건 사실 실적에 선행하긴 마련이기 때문에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는 시점. 내년은 분명히 올해보다 낫다라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묶어서 읽는다라고 하면 뭐 면세, 뭐 카지노, 화장품은 워낙 노이즈가 많으니까 화장품 중에서는 저는 코스맥스 같은 뭐 OEM 업체들이 훨씬 더 양호할 거라고 보고 있고 브랜드 메이커보다는. 그래서 면세, 뭐 카지노 중에서는 파라다이스 말씀드리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주목받을 뉴스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종목 섹터별로 좀 기회를 좀 더 찾아보는 시간 가졌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장 정리, 전략 정리하겠습니다. 네, 뭐 쏙 들어갔어요. 얼마 전엔 주가 이제 한참 빠지고 있을 때는 1,700 부르던 시각들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말이죠. 쏙 들어갔습니다. 이게 정상 과정이고요. 향후에도 아마 이런 분위기는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무겁지 않기 때문에 오늘 시장 기대 안고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